유튜브 저는 미쿠가제 주한입니다. 오늘은 1월 24일 수요일, 오늘은 미쿠 뉴스 저랑 같이 한번 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같이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렇게 또 찾아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네, 너무나 감사드리면서 그러면서 오늘도 미국에 있는 메인 뉴스 채널들에서는 과연 무슨 뉴스를 이렇게 또 프론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그러면은 오늘 역시나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이 트럼프에 대한 뉴스이면서 아시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로 본다고 하면은 어제 이 뉴햄프셔에서 이 경선 이 투표가 이렇게 또 치러졌거든요. 그러면서 니키 헤일리랑 그리고 트럼프랑 맞붙었는데 여기에서 역시나 또 이제 트럼프가 압승을 이렇게 또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한 54%의 득표를 이렇게 또 기록을 하게 되면서 이 과반수 이상을 이렇게 또 얻게 되면서 그리고 이 뉴햄프셔를 본다고 하면은 니키 헤일리가 어느 정도 좀 인기가 많았었던 그런 주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엄청나게 압도적으로 이렇게 또 이기게 되면서 이렇게 또 두 번 연속 이 경선에서 이기게 되면서 사실상 11월 달 이 대선이 있을 그 대통령 후보로는 이 공화당에서는 사실상 트럼프가 이렇게 또 뽑힌 것과 마찬가지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또 다시 4년 전에 있었던 트럼프랑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의 이 매치가 또 다시 이제 성사가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이 늙은 할아버님들께서 4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더 늙으셨는데 더 늙으셔도 이렇게 자기가 힘센 것처럼 하면서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 트럼프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는 주먹을 들려면 이렇게 쥐던지 하지 왜 이렇게 주는지 모르겠습니다. 맨날 트럼프 주먹 줄 때 이러더라고요. We love you, I love you, you're a special person 막 이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니 왜 주먹을 게이처럼 이렇게 하는지 트럼프 분명히 게이 싫어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주먹을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춤추면서 이러고 다니는 거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트럼프 그거 볼 때마다 너무나 이거 개그맨이 역시 트럼프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지금 현재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또 지지를 하는 사람들이 또 굉장히 많은데 이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대부분 이 백인들이라고 합니다. 이 백인들이면서 그러면서 또 시골에 또 많이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트럼프를 찍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통계치에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특히 백인들을 본다고 하면은 이 좀 성남 백인들이 또 많다고 하네요. 이 민주당이 이 미국을 이렇게 또 꽉 잡고 있으면서 미국이 지금 점점 이상해져 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백인들의 파워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 백인들의 파워를 보여주자라고 하면서 이 백인들 중에서도 좀 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학력이 낮은 사람들이 그렇게 나서가지고 이 트럼프를 엄청나게 지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엄청나게 먼 곳에서부터 트럼프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연설한다고 하면은 막 20시간씩 운전해가지고 트럼프를 따라다니는 그런 이제 마가들도 굉장히 또 많다고 하거든요. 트럼피들이죠. 트럼피들이 또 그렇게 트럼프를 이렇게 또 지지를 하면서 지금 이 트럼프의 지지율, 특히 이 백인들로부터 엄청난 지지율을 지금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또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뉴햄프셔를 본다고 하면은 이 뉴햄프셔에서는 이제 마가 같은 좀 엄청나게 이제 트럼피들이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완전히 막 이 바지가랑이를 잡아가지고 막 끌고 다니면서 막 엄청나게 또 따르는 뭐 신처럼 이렇게 또 받들어총 해주는 그런 마가 같은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요. 많지는 않더라도 지금 이 공화당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뉴햄프셔의 공화당원들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바이든 대통령을 이길 수가 있고 그리고 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만 이제 미국이 더 잘 이렇게 나갈 것 같다라고 이렇게 또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또 많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마가까지는 아니더라도 이 트럼피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이 공화당원들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니키 헤일리보다는 트럼프가 나은 것 같다
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공화당원들이 한 70%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거의 끝났다고 이제 보면 될 것 같다고 하네요. 올해 있을 이 대선 후보로 이 공화당에서는 분명히 트럼프가 나오는 게 이제 거의 확실하다라고 보면 된다고 합니다. 네, 어쨌든 또 트럼프 나와가지고 We love you, please pick me 뭐 이러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간에 지금 니키 헤일리를 본다고 하면은 지지 않았습니까? 졌는데도 불구하고 이 니키 헤일리는 나는 끝까지 가겠다. 이 경선에서 이제 하차를 하지 않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이렇게 굳은 의지를 이렇게 또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뭐 계속 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트럼프한테 지기는 지겠지만 그래도 끝까지 이렇게 간다라는 게 이게 또 멋있는 게 아닌가 또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 니키 헤일리라는 이분이 이제 앞으로도 계속해가지고 정치 생활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자신의 끈기를 이렇게 또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는 것 같고요. 끝까지 트럼프를 좁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을 본다고 하면은 이 바이든 대통령이 올해 이렇게 또 대선에 다시 이제 재선을 하려고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이 후보로 이렇게 또 올라오게 되면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나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지금 81세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올해 이렇게 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을 성공을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임기가 끝날 때쯤 된다고 하면은 86세 정도가 되거든요. 86세면 이제 거의 90세. 와, 진짜,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그러신 분이 미국을 이렇게 대통령으로 이끌고 나간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가지고 이 나이가 진짜 걸림돌이 가장 큰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제 통계치도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전문가들이 다 하나같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좀 훨씬 더 어린 이런 후보가 나온다고 하면은 공화당에서 그러면은 분명히 질 것이다 라는 그런 이제 전문가들의 얘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캠페인 측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공화당에서 누군가 이 후보로 나온다고 하면은 가장 이기기 쉬운 사람은 바로 이제 트럼프다. 트럼프가 나와야지만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길 수가 있다. 라고 이렇게 이 바이든 대통령의 캠페인에서 얘기를 하고, 그리고 이 바이든 대통령도 트럼프가 올라와 주기를 원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젊은 사람이 나온다고 하면 이 공화당에서 그러면은 자신이 질 게 거의 이제 확실시 되다 보니까 나이가 너무 많으셔가지고, 하지만 이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나이가 많거든요. 이제 77세, 78세 그 정도가 되시기 때문에 거의 이제 80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늙은 사람들끼리 이렇게 맞붙는다고 하면은 트럼프 같이 이렇게 이 정신 나간 사람들보다는 이 정신 나간 사람보다는 이제 내가 낫지 않겠느냐라고 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원하던 후보가 이렇게 또 올라와가지고 내심 이렇게 또 기뻐하고 하고는 있다고는 하네요. 그런데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트럼프가 이제 공화당에서 이제 대선 후보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거의 확정이 됐거든요. 확정이 되다 보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어제 또 이렇게 또 부통령 이 해리스랑 이 버지니아에서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가 또 가장 또 밀어붙이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낙태권이지 않습니까? 트럼프가 대통령을 하고 있었을 때 이 대법관들을 이 6명을 이 보수파로 앉아두고 그리고 진보파 3명을 이렇게 또 앉아주게 되면서 이제 로데 웨이드 그 판결을 뒤집게 되면서 이 미국에 있는 이런 이제 공화당 주들은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이제 불법을 한 그런 이제 주들이 지금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 낙태권에 대해 가지고 전부 다 불법화를 할 것이 분명하다라고 하면서 지금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해리스 부통령이 여성들이 일어나라라는 식으로 지금 이 랠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하네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우리 여성에 대한 이제 권리가 사라진다라고 한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나를 찍어달라 여성들이여라고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지금 현재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트럼프의 이 지지율을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한 10%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트럼프가 더 지지가 많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현재 투표를 한다고 하면은 바이든이 질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지금 걱정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고요. 저는 제발 트럼프만 대통령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거든요. 트럼프 말고 제발 좀 딴 사람, 좀 정신이 똑바로 이 트럼프를 보면은 좀 이 기본 산식이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인 것 같으면서도, 그러면서 또, 이 가짜 뉴스들 계속 얘기하고, 음모론 막 믿고 막 그러는 것에 대해 가지고, 정말 짜증나거든요. 좀, 정신이 똑바른 사람이 대통령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인데, 트럼프가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미국이 트럼프화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거든요. 이 미국에 있는 수많은 샤이 트럼프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를 이제 내적으로는 지지를 하지만, 이제 밖으로 표출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 왜냐하면은 트럼프를 믿는다고 하면은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거 바보 같은 새끼 뭐 아시다시피 트럼프를 지지를 하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학력이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 와이트 사람들이면서 이제 시골에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자신이 트럼프를 지지를 하면서도 샤이 트럼프가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이 경선에서도 샤이 트럼프들이 또 많이 나와가지고 투표를 해줘가지고 트럼프가 이렇게 압승을 거뒀다라는 그런 뉴스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트럼프가 만약 대통령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 샤이 트럼프들이 이제 샤이가 아니죠. 트럼프가 이제 대통령이 됐으니까 기세 등등이 이렇게 또 나와가지고 또 이제 백인들이 막 백인 우월주의를 막 얘기하고 막 백인들 막 쌩 난리치고 이런 와이 트래쉬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쌩 난리를 친다고 하면은 굉장히 또 짜증나지 않을까. 우리 이제 소수 민족으로서는 이제 미국에 살고 있는 이 소수 민족으로서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캔사스 주라고 합니다. 캔사스 주에 있는 어느 이제 부부가 있다고 하는데 이 부부의 부모님 중에 한 명이 이렇게 또 돌아가셨대요.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 돌아가신 것을 신고를 하지 않고 왜냐하면은 이 부모를 본다고 하면은 좀 이제 나이가 많이 드시는 분들을 본다고 하면은 리타이어먼트 이 펀드를 이 리타이어먼트를 계속 받지 않습니까? 이제 연금을 받는데 그 연금이 어느 정도 이렇게 좀 짭짤하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연금을 계속 이렇게 또 받기 위해 가지고 자신이 부모가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어디다 이렇게 잘 뭐 미러화를 시켰나 해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연금을 탔다고 합니다. 자그마치 6년 동안이나 연금을 타게 되면서 한 21만 달러 정도를 이렇게 또 챙겼다고 하네요. 야,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하더라도 이 자신의 이제 부모가 이렇게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감추고 연금을 타냈다라는 게, 이거 진짜 폐륜 중에 폐륜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지금 이 커플에 대해 가지고 기소를 이렇게 또 들어갔다고 합니다. 죄를 아주 그냥 달게 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제가 또 햄버거 하면은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가장 좋아하거든요.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본다고 하면은 우선 첫 번째 무지하게 맛있습니다. 이 무지하게 맛있는 이유가 굉장히 이 재료들이 신선하거든요. 페리 같은 것들도 그날그날 이렇게 또 와가지고 굽기 때문에 이 고기 질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런 야채 같은 것들도 바로바로 그날그날 이렇게 또 오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신선합니다. 그리고 이 빵 같은 경우에도 그날그날 꾼 그 빵들이 이렇게 또 도착을 해가지고 이게 또 한번 꾸거든요. 햄버거를 구워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만들어주는 그 햄버거 엄청나게 프레시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인앤아웃에 들어가는 그 소스도 굉장히 맛있고, 그렇기 때문에 인앤아웃 햄버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특히 캘리포니아에서 이 인앤아웃이 이렇게 또 탄생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인기가 진짜 햄버거로서는 단연 1위입니다. 단연 1위면서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에서도 3대 햄버거 하면은 꼭 들어가는 게 인앤아웃 햄버거인데, 그런데 이 인앤아웃 햄버거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출시가 된 지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지가 이렇게 또 창업을 한 지가 75주년이 됐거든요. 75주년이 되면서 단 한 번도 이 인앤아웃 매장을 이 폐업을 시킨 그 매장이 단 한 곳도 없다고요. 그리고 이 인앤아웃 이 햄버거집을 본다고 하면은 이 프랜차이즈가 아니거든요. 프랜차이즈가 아니라 전부 다 이 인앤아웃 이제 본점에서 다 직영점으로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이제 햄버거 집이거든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단 한 건도 이렇게 폐업을 한 그런 이제 레스토랑이 없었는데, 그런데 75년 만에 사상 처음으로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이 첫 번째로 이렇게 또 폐업을 이렇게 또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왜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이 이렇게 잘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폐업을 했는지 하고 이렇게 또 본다고 하면은, 왜 폐업을 했냐면은, 그 폐업을 한 그 지역을 본다고 하면은, 이 캘리포니아에서 이 놀든 캘리포니아 있지 않습니까?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그 놀든 캘리포니아, 이 샌프란시스코 이제 바로 옆에 오클랜드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 UC 버클리가 있는 이 오클랜드라는 거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굉장히 치안이 나쁘거든요. 진짜 이 캘리포니아 내에서도 악명 높기로 한 그 갱단들도 굉장히 많고, 이런 범죄 같은 것들도 어마무시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런 지역으로 손꼽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이 오클랜드에 있는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을 폐업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에서 자꾸만 엄청나게 많게 이렇게 강도가 들이닥쳤다고요.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직원들을 위협을 하고, 그리고 이 햄버거 먹는 사람들을 위협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야, 여기서는 도대체 우리가 이 햄버거점을 할 수가 없겠다. 이게 이 인앤아웃 햄버거점이 잘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한 것이 아니라, 자꾸만 이 강도가 들이닥치다 보니까 도대체 우리는 이곳에서 햄버거점을 계속 운영을 할 수가 없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목숨과 그리고 우리 손님들의 목숨이 위험하기 때문에 이곳을 폐업을 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이 오클랜드에 있는 인앤아웃을 완전히 문을 닫았다라고 하네요. 그리고 이것은 75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정말 이해가 되는 게, 아니 이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폐업을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런 크라임 같은 것들이 자꾸 일어나다 보니까 폐업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런 뭐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손님들의 목숨까지 이렇게 또 위협이 되다 보니까 폐업을 정말 잘한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이제 이 오클랜드에 있는 사람들은 인앤아웃 햄버거 먹으려면은 좀 이제 원정을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뉴욕 있지 않습니까? 뉴욕에서 어느 이제 현대 미술관이 있다고 합니다. 모마라고 하는 현대 미술관이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렇게 또 나체로 이제 누드로 현대 미술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여성이 이렇게 나체로 있어가지고 하는 그런 이제 미술 같은 거를 이렇게 또 했다고 하는데, 그 미술을 이렇게 또 하고 있었을 그 당시에 현대 미술관에 이제 찾은 손님들 중에 이렇게 또 관람객 중에 이제 한 명이 이제 뭐 몇 명이 된다고 해요. 몇 명이 이 여성을 이렇게 더듬었다고 합니다. 중요 부위를 이렇게 또 더듬었대요. 만졌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사실을 이 미술관에서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이 여성은 이 미술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지금 고소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야, 이 미술관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와가지고 이제 관람을 하는 곳인데,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미술이라고 하면서 어느 이제 여성이 이렇게 또 홀딱 벗고 있었으면서, 그런데 그 여성한테 가까이 가게 했나 보죠. 그거는 이제 미술관의 책임도 진짜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이 여성을 만지지 못하게 어느 정도 이렇게 펜스 같은 거를 잘 쳐줬어야 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떻게 여성을 만질 수 있게까지 하는지 진짜 어이가 없네요. 어쨌든 간에 이렇게 또 고소가 들어갔으니까 이 여성이 뭐 이기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가 전에도 뉴스에서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이 미국에서 본다고 하면은 스탠리 그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이 보온병 그 텀블러 있지 않습니까? 그 텀블러가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 제네레이션 G들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세대로부터 뭐 10대, 20대로부터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특히 여성분들한테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되면서 이제 머스트 해브 아이템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스탠리 이 텀블러에 대한 이 수요가 엄청나게 또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캘리포니아에서 어느 이제 20대 여성이라고 합니다. 뭐 23살이라고 하는데, 이 23살 여성이 텀블러 인기가 너무나 높다 보니까 이 텀블러들을 이런 뭐 탈겟이나 뭐 월마트나 이런 곳들에 가가지고 계속 해가지고 훔쳤다고 하네요. 훔쳐가지고 이 자신의 차량에 잔뜩 두고 이거를 이렇게 또 되팔려고 했겠죠. 되팔려고 했다가 그러다가 이렇게 또 경찰에 잡혔다고 하는데, 경찰에 이렇게 또 잡히게 되면서 이 텀블러가 얼마나 많은지 이렇게 또 꺼내 보니까, 여기 사진에서 보시다시피 어마무시하게 이 차량 뭐 뒷좌석이랑 그리고
트렁크랑 해가지고 어마무시하게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한 65개 정도를 이 텀블러를 훔치게 되면서 한 2,500달러 정도 시가로 한 2,500달러 정도의 이렇게 훔친 이런 전과자가 이렇게 또 됐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이 스탠리 이 텀블러를 본다고 하면은 이 가장 인기가 많은 게 그 퀸처라고 하는 좀 커다란 그 텀블러거든요. 그 텀블러가 이 리테일을 하는 것을 본다고 하면 한 45달러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요즘 들어가지고 젊은이들 세대로 해가지고 이 제네레이션 Z 세대로 해가지고 10대, 20대들로 하여금 그 여성분들 있지 않습니까? 여성분들 해가지고 머스트 아이템이 돼가지고 지금 뭐 미친 듯이 팔리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이 뉴스가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모르던 사람들도 텀블러, 이 스탠리 텀블러 사고 싶어질 것 같아요. 아마도 이런 이제 노이즈 마케팅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마케팅, 지금 스탠리에서 노려가지고 지금 계속 이렇게 또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어쨌든 간에 이 스탠리 텀블러, 저는 진짜 전혀 필요가 없거든요. 텀블러도 굉장히 많고 그래가지고 전혀 필요가 없는데 괜히 저도 사고 싶어지네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뭐 아시다시피 이 현대 사회에서 우리들은 이제 핸드폰이 없으면 안 되는 그런 이제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이런 핸드폰들을 본다고 하면은 핸드폰들이 계속해가지고 뭐 진화를 하면서 개발도 굉장히 잘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핸드폰의 가격들도 굉장히 높아지지 않았습니까? 요즘 들어가지고 뭐 핸드폰 뭐 제대로 된 거 하나 사려고 한다고 하면은 다 1,000달러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는 노트북보다 더 비싸죠. 이 노트북보다 더 비싸지게 되면서 이 핸드폰이 이제 또 너무나 비싸고, 그리고 이제 성능도 굉장히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한번 이 핸드폰을 산다고 하면은 40개월 이상 이렇게 손에 쥐고 있다고 합니다. 40개월 이상 이렇게 또 쓰게 되면서 이 세컨핸드 시장 있지 않습니까? 이 중고 물품 이 핸드폰이 지금 굉장히 매물이 없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현재 이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뭐 미국뿐만이겠습니까마는 지금 현재 본다고 하면은 이 핸드폰의 가격도 굉장히 비싸고, 그리고 계속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이 되고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핸드폰 이 중고 시장이 엄청나게 지금 커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엄청나게 커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이 더 오래 이 핸드폰을 가지고 있게 되면서 이 공급이 이렇게 딸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중고 핸드폰 시장은 엄청나게 커지고 있다고 하네요. 다시 말해가지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쓸 돈이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중고 핸드폰을 또 많이 찾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러면서 웬만하면 핸드폰을 계속 오래 가지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새 핸드폰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속해가지고 매출은 예전만큼은 안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애플의 이 아이폰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의 아이폰이 최근 들어가지고 이 매출이 그렇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지금 이 애플을 본다고 하면은 이 아이폰 11을 내놓게 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가지고 업그레이드만 했거든요. 그냥 성능만 계속 조금씩 올리고, 그리고 모양만 진짜 조금 바꾸고 거의 비슷한 이 폼팩터 아닙니까? 그렇게 계속 가다 보니까 사람들도 솔직히 말해가지고 그 핸드폰, 옛날에 산 그 핸드폰이 아니 지금까지 뭐 모양이 비슷한데 뭐 살 필요가 있겠어? 라고 하면서 많이 사지는 않는다라는 그런 생각이 저도 들기는 들더라고요. 그런데 뭐 어쨌든 간에 인플레이션,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지나면서 돈도 많이 없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 핸드폰 시장은 계속 커지고 있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더 많이 오래 가지고 있는다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러시아 푸틴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얼마 전에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알라스카 있지 않습니까? 알라스카를 본다고 하면은 원래 그 알라스카는 러시아 땅이다 라고 이렇게 또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무슨 옛날 무슨 법규를 이렇게 또 들먹이면서 예전에 그 했었던 이 러시아가 미국한테 이 알라스카를 팔았던 그런 것들은 모두 불법이었다 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알라스카가 이제 러시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지금 얘기를 했다고 해요. 이 푸틴 또라이 새끼 이제 개짜증납니다. 아니 1800 몇 년도에 했었던 그 체결이 돼가지고 이제 완벽하게 이제 미국의 땅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렇게 나와가지고 거들먹거린다고요? 아니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면은 그 러시아 땅, 옛날의 땅을 본다고 하면 그게 러시아 땅입니까? 뭐 원주민 땅이지.
아니 그러면 원주민한테 주던가. 말도 안 되는 개 헛소리를 하고 있어 이 푸틴 또라이 새끼는. 예, 어쨌든 이 러시아의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네, 진짜 나이가 들면서 네, 정신이 진짜 미쳐버린 것 같습니다. 네, 역시 독재자를 오래 하고 있는다고 하면은 자신이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내가 생각을 하는 것은 이제 내가 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예, 지금 네, 우크라이나도 여기 우리 민족들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니까 우리 땅이 하면서 지금 네,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푸틴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진짜 위험한 발언이거든요. 알라스카가 원래 우리 땅이었다. 네, 그리고 예전에 했었던 그 거래는 불법이었기 때문에 무효야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 미국이랑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뭐요? 또라이 같은 이 푸틴이 러시아 새끼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이 미국 측에서는 콧방귀를 꼈다고 합니다. 이 알라스카가 너네 이 러시아로 돌아갈 리는 전혀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콧방귀를 끼면서 그러면서 거기에 있었던 무슨 기자들도 굉장히 비웃었었다고 하네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이게 말이야 방구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뭐 웃었다고 합니다. 진짜 이 푸틴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개짜증납니다. 이런 또라이 같은 새끼들은 빨리 뒤져야 하는 게 아닌가. 네, 김정은, 뭐, 푸틴, 뭐, 이란에 있는 뭐, 리더들, 이렇게 해가지고, 빨리 뒤져버려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네, 정말 짜증나네요. 요런 뉴스들 볼 때마다 말이죠. 요런 것들 때문에 계속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야, 진짜, 이 푸틴은 제거 대상입니다. 빨리 제거를 해야 하지 않을까. 이 러시아 내에서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이런 이제 푸틴 같은 놈들 때문에 전 세계가 이 발전이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또 이 후티 반군 있지 않습니까? 이 후티 반군이 이 아덴만 지역에서 이렇게 또 지나가고 있었던 이제 미국 선박을 향해 가지고 미사일 3차례를 이렇게 또 발사를 하게 되면서 또 공격을 이렇게 또 하고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니 예멘 이 후티 반군은 아니 미국한테 그렇게 줘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이렇게 공격을 할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리고 이렇게 진짜 실제로 이 미국 선박에 대해 가지고 공격을 아직까지 이렇게 또 하고 있다고 하니까 미국이랑 그리고 연합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빨리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을 그냥 지구상에서 빨리 사라지게 해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제 미국이랑 해가지고 이제 연합군들이 후티 반군을 향해가지고 공격을 이렇게 또 공습을 이렇게 또 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아주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 빨리 이 후티 반군 지구상에서 진짜 사라지게 할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후티 반군뿐만이 아니라 이 이라크 내에서도 이 반미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반미 세력들에 대한 그런 이제 공격도 이렇게 또 감행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 중동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와 이런 케오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해가지고 전쟁은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계속해서 뭐 미사일 서로 쏘고 있고 그리고 뭐 선박들 지나가는 것들을 향해 가지고 무슨 뭐 해적질 같은 것들을 이렇게 또 하고 있고 이런 것을 본다고 하면은 이 전 세계 질서가 빨리 더 필요해 보이는 게 아닌가. 정의가 하늘에서 계속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제발 좀 정당하게 좀 살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이 예멘 이 후티 반군이 계속해가지고 이 미국이랑 그리고 이 다국적 군들이랑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싸우고 있다 보니까 예멘에 있는 이 후티 반군이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예멘 안에 있는 미국 국적자 그리고 이 영국 국적자들은 빨리 이 예멘을 떠나라 라고 이렇게 지금 경고를 나서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후티 반군이 예멘에 있는 이 미국 사람들을 건드리려고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실제로 뭐 미국 사람들이나 그리고 이 영국 사람들을 후티 반군이 건드린다? 야, 그러면은 이제 직접적으로 후티 반군을 처단을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또 된다고 하면은 야, 이 중동에서의 이런 이제 컨플릭트들이 더욱더 복잡해지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 미국의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이 주식시장에
좀 많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초래할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제발 평화가 좀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좀 안타까운 이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아프리카 이 말리라고 하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리라고 하는 곳에서 이 금광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금광이 있는데, 그 금광이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곳이 이렇게 무너졌다고 합니다. 무너지게 되게 되면서 이 금강에서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 70여 명 정도가 사망을 하는 일이 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런 이제 광상들은 계속해가지고 있기는 있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빨리 이런 뭐 광산 같은 이런 이제 로봇들, 광산 캐는 그런 로봇들이 빨리 나와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오늘 미국의 주식시장을 보자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시장 또 상승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다우존스 같은 경우에는 0.2%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S&P 500은 0.7% 정도 이렇게 더 상승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나스닥은 1.1% 정도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이렇게 또 나스닥이 1% 넘게 이렇게 또 급등을 하게 되면서 이제 조만간 나스닥도 역대 최고치를 갱신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S&P 500 있지 않습니까? 이 S&P 500도 계속해서 이렇게 또 상승을 하게 되면서 어제 이어가지고 또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요즘 들어가지고 이 미국의 주식 미쳤습니다. 대선 걸려있고, 그리고 이 AI 개발 미쳐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지금 뭐 한 두세 달째 지금 계속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잠깐 이렇게 내려간 적은 있기는 있었지만 계속 이렇게 또 오르고 있어가지고 뭐 역대 최고치 뭐 다우존스나 S&P 500 계속 이렇게 또 갈아치우고 있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야, 이 미국 주식 진짜 대단하긴 대단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미국 주식들 중에 이 나스닥이 이렇게 또 기술주가 이렇게 또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또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넷플릭스 때문이다라고 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넷플릭스가 이렇게 또 실적 발표를 이렇게 또 했는데, 이 실적 발표를 본다고 하면은 지난 분기 때 이 넷플릭스의 가입자들 수를 본다고 하면은 10%가 더 늘게 되면서 1310만 명 정도가 이 가입자들 수가 이렇게 또 더 늘었다 라고 이렇게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상치보다 더 많이 나오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가지고 넷플릭스는 아주 계속 잘 되고 있구나 라고 하면서 오늘 이 넷플릭스의 주식을 본다고 하면은 12% 정도 폭등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winner gets all 이라는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승자가 모두 다 가져가는 그런 방식.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지 않았었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너도 나도 이렇게 또 스트리밍을 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이 넷플릭스가 승자가 이렇게 또 되게 되면서 다른 이 스트리밍 서비스들을 본다고 하면은 굉장히 지금 힘들거든요. 뭐 서로 합병을 해야 한다 만다 뭐 그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직 넷플릭스만 계속 잘 되고 있네요. 사람들이 이곳저곳 이 스트리밍 서비스를 써보니까 넷플릭스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다른 스트리밍 서비스들은 다 끊고 넷플릭스만 이렇게 가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진짜 winner takes all 같습니다. 지금 넷플릭스만 어마무시하게 지금 상승을 하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 오늘 이 마이크로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주식이 또 계속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총이 3 트릴리언 달러를 잠깐 이렇게 넘어섰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대 최초라고 합니다. 최초로 3 트릴리언 달러를 이렇게 잠깐 이렇게 터치를 하고 이렇게 또 내려왔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본다고 하면 시총이 이 애플에 이어가지고 2위거든요. 그만큼 요즘 들어가지고 이 AI에 대한 투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로 본다고 하면은 이 오픈 AI 있지 않습니까? 챗 GPT를 만든 이 오픈 AI에다가 엄청난 투자를 하게 되면서 이 덩달아 가지고 이 마이크로소프트가 엄청나게 지금 폭등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마이크로소프트 한때는 이 빌 게이츠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 윈도우즈도 어느 정도 시들시들해져 가고 있는데, 그런데 이렇게 또 클라우딩 서비스, 그리고 이 AI 투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다시 되살아나는 것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이 CEO가 누가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이 기업을 어느 비전에 맞춰 가지고 가느냐에 따라서 이 기업의 성패가 이렇게 또 엇갈리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어쨌든 진짜 이 마이크로소프트 대박입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최근 들어가지고 지금 이 미국의 인플레이션도 어느 정도 잘 잡히고 있고 그리고 이 미국의 고용 시장도 엄청난 침체기에 빠지지 않고 아직도 고용이 따뜻하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 월급 같은 것들이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이 주식 시장에 대해 가지고 이 옵티미즘 긍정적으로 이렇게 또 바라보고 있는 이 시각이 더 많아지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미국의 주식시장에 최근 들어가지고 계속 잘 상승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또 이제 대선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미국 주식시장 앞으로 잘 되겠는데?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많이들 또다시 주식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여기 뉴스로 본다고 하면은 이 트럼프에 대한 이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트럼프랑 이제 연관이 되어 있는 트럼프 이제 링크드가 된 그런 이 주식들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테마주라고도 하죠. 그런 이제 주들이 트럼프가 이 아이오와에서의 이제 코커스에서 이렇게 또 이기게 되면서 지금 엄청나게 급등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트럼프 테마주들이 최근 들어가지고 뭐 3배가 오르는 뭐 400% 정도가 이렇게 또 폭등을 하는 등 지금 뭐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하면서 트럼프랑 조금이라도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주들은 어제 이어가지고 오늘도 계속 이렇게 또 상승을 하고 있으면서 막 묻지마 투자, 투기가 지금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고 하네요. 이런 것들은 만약에 트럼프가 대통령에 똑 떨어진다고 하면은 완전히 폭락할 그럴 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이제 투기성이 짙은 이런 주식 투자는 좀 조심조심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 애플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이 애플에서는 최근 들어가지고 한 1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애플카 있지 않습니까? 이 애플 전기차를 만들려고 어느 정도 계속 투자를 많이 했다고 해요.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시다시피 지금 본다고 하면은 이 전기차에 대한 수요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전기차의 미래가 뭐 그닥 그렇게 밝지는 않다라는 그런 뉴스도 많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 같은 거를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계속해가지고 테슬라에서도 이 문제도 많고 그래가지고 이 정부로부터 제재도 더 많아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애플에서는 이 애플카 만드는 것에 대해 가지고 지금 더 미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로 인해 가지고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2028년도쯤이나야 이 애플카를 이렇게 더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굉장히 늦어진다라는 그런 소리죠. 앞으로도 지금 뭐 10년 동안 계속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 앞으로도 더 이렇게 또 투자를 해야 한다라고 한다고 하니까 돈만 계속 잡아먹는 그런 분야가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면서 이 애플 내에서도 좀 많은 회의론이 있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애플 카를 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이렇게 또 내놓으려고 한다고 하면은 이거 그냥 테슬라 따라하는 거 아니냐, 테슬라 따라쟁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이것은 뭐 그냥 뭐 혁신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테슬라 따라쟁이밖에 되지 않는 것 같다. 라는 그런 이제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애플에서 이 애플카 내놓는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 이렇게 또 늦춰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뉴스 보고 아주 그냥 깜놀했는데요. 이 BMW에서 올해부터 이 자동차 만드는 그 공장에다가 휴머노이드 로봇 있지 않습니까? 이 손이 5개가 있고 발이 달리고 걸을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직접 이렇게 투입을 시켜가지고 자동차 만드는 것에 사용을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이제 기업이라고 합니다. 뭐 피겨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드는 그 기업이라고 하는데 그 기업의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 미국에 있는 이 BMW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직접 투입을 시켜가지고 로봇가 진짜 자동차를 이제 만들기 시작을 한다고 해요. 야, 이거는 진짜 역사적인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아시다시피 이 터미네이터 영화 있지 않습니까? 터미네이터 영화가 나와가지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영화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터미네이터인데 이 터미네이터 영화에서 로봇들이 공장에 이렇게 또 투입이 되게 되면서 이제 나중에는 로봇들이 막 실제로 전쟁도 하고 그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영화처럼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어쨌든 간에 이 BMW에서는 이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렇게 또 투입을 시키면서 5시간 동안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합니다. 쉬지 않고 일을 하다가 쉴 때가 있대요. 사람들처럼 쉴 때가 있다는데 그것은 바로 충전하러 갈 때이죠. 5시간 일을 하고 지가 알아서 가가지고 충전을 하고 충전이 끝나면 다시 와가지고 일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와, 이거 진짜 미래로 계속해가지고 엄청나게 발빠르게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제는 이런 뭐 육체 노동 같은 것들은 앞으로 계속 가면은 갈수록 이제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로봇들이 일하는 세대가 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고 이렇게 로봇들뿐만이 아니라 이 그냥 뭐 인텔렉추얼 같은 것들도 이 AI가 인공지능이 이제 다 일을 할 것이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람이 할 일이 없겠는데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들은 그냥 맨날 놀궁리만 해야 하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그러다가 진짜 나중에 뭐 터미네이터나 이 매트릭스 같은 그런 영화들을 본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인공지능이나 그리고 이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들한테 당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날들이 진짜 오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좀 걱정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또 이 레이오프, 이 해고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이 이베이 있지 않습니까? 이베이에서 미국에 있는 직원들 한 100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하고 나섰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리고 이것은 전체 직원들 수의 한 9% 정도나 된다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올해 들어가지고 올해 초부터 계속해가지고 이런 이제 첨단 기업들에서부터 기술 기업들에서부터 계속해가지고 해고가 엄청나게 많이 되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지금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제 테크 기업들에서 지금 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당연히 어느 정도 좀 침체기가 있는 것도 있지만 AI 있지 않습니까? AI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달함에 따라가지고 이 사람들로 하여금 이제 할 일이 없어지다 보니까 이렇게 해고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가 계속해가지고 발달을 하면 할수록 해고가 되는 사람들도 더 많아지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이 eBay뿐만이 아니라 틱톡 있지 않습니까? 틱톡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지금 미국 내에서 미국뿐만이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엄청나게 인기가 많은 그런 앱인데도 불구하고 이 틱톡에서도 해고를 이렇게 또 단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뭐 그렇게 많이는 하지는 않고 한 6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했다고 하네요. 지금 이 틱톡을 본다고 하면은 진짜 떠오르는 그런 샛별이거든요. 샛별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해고를 했다라는 것은 뭐 많이 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해고를 했다라는 것은 AI가 어느 정도 많은 사람들의 일을 지금 잡아먹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LA 타임즈 있지 않습니까? 이 LA 타임즈에서도 또 해고를 또 많이 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이 LA 타임즈에서는 해고를 한 150여 명 정도를 이렇게 또 하게 되면서 전체 직원 수들 중에 한 20%를 이렇게 또 잘랐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 LA 타임즈로 본다고 하면은 요즘 들어가지고 계속해가지고 뭐 인터넷이 계속 이렇게 또 발달이 되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전부 다 또 핸드폰을 쓰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뭐 LA 타임즈 같은 거를 많이 보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좀 경영난이 심하다고 합니다. 경영난이 심하면서 이렇게 해고를 엄청나게 지금 많이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렇게 LA 타임즈뿐만이 아니라 그냥 뭐 타임지 있지 않습니까? 이 타임지에서도 이 전체 이 직원들 수들 중에 한 15% 정도를 이렇게 또 해고를 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지금 올해 초부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죠.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해고를 당하게 된다고 하면은 분명히 이제 쓸돈 같은 것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경제가 위축이 될 테인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간다고 하면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해고가 되고 진짜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그리고 이 실업수당 시작 건수 같은 것들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은 미국이 잠깐 침체기에 이렇게 또 빠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침체기에 빠지더라도 잠깐이 이제 뭐 그렇게 심하게는 빠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전문가들이 다들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침체기가 오더라도 잠깐 오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또 여기 뉴스에서 본다고 하면은 이 웨이페어라고 해가지고 또 뭐 테크 기업이라고 하면 이 테크 기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그런 곳이 있는데 이거 뭐 파는 그런 곳인 것 같은데 여기에서도
또 이렇게 감원에 나서고 있다. 해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런데 감원을 할 때 가장 먼저 잘리는 사람들을 본다고 하면은 리모트 워커들이 있지 않습니까? 재택근무하는 사람들, 재택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지금 모가지를 엄청나게 지금 쳐내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무실로 출근을 해가지고 일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런 얘기가 나오면은 그냥 이제 회사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네 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기업들에서 계속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리모트 워커부터 자르고 있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이제 경고를 이렇게 또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웬만하면 이제 나와서 일을 하지 라고 이렇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뭐 어쨌든 간에 오늘 제가 본 미국 뉴스는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Missing someone